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나면 잘 잤다라는 걸 어떻게 느끼시나요? 개운하다, 좀 머리가 맑다, 내가 스스로 상쾌하게 깨어났다, 낮에 졸립지 않다,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그 잠의 여러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잠의 잠 중에서도 깊은 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잠을 많이 자야지 정말 하룻밤이 잘 잔 건데 문제는 길게 자더라도 깊은 잠이 없게 되면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찌뿌둥하고 왠지 개운치 않고 낮에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하고 책을 하나 보려고 해도 집중도 안 되고 회의가 들어가도 산만하고 괜히 감정적으로 좀 화도 나고 감정도 조절 안 하고 괜히 울적해지고 짜증도 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잠은 우리의 컨디션을 조정하고 잠 뒤에 따라오는 깨어있는 상태, 각성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몇 시간 주무시나요? 7시간, 6시간, 8시간 각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주무실 텐데 그 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잠을 우리가 깊은 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깊은 잠이 무엇인가? 그리고 깊은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잘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깊은 잠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저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혹시 많은 분들이 스마트워치를 갖고 계십니까? 스마트워치가 없다고 한다면 핸드폰에 들고 계시죠? 이 핸드폰에 그 수면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라고 해서 운동량 측정하는 데이터를 들어가 보면 이런 구조들이 나옵니다.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요분은 갤럭시 와치죠. 여기서 보면은 중간에 깬 게 25분, 그 다음에 렘 수면은 2시간, 얕은 잠은 2시간 40분, 깊은 잠은 30분. 또 다른 분 또 보더라도 비슷하고 이분은 깊은 잠이 14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믿으시나요? 자, 14분, 30분. 이 정도의 양이면 여러분들 충분한 깊은 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금 핸드폰에서 또는 스마트폰에서 아니면 어플에서 이 데이터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11시 11분에 잤고 아침 8시 18분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길게 잤죠. 보면은 얕은 잠, 깨어있다가 빨간색에서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 쭉 가다가 꿈꾸는 잠이 한번 나오고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이 나옵니다. 한국어로 된 것도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깊은 잠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맨 아래쪽에 있는 요 잠을 말할 거예요. 실제로 저도 와치를 차고 가끔 데이터를 가끔 보면 생각보다 적게 잡니다. 깊은 잠이란 양이 대개 1시간 반 정도 이상은 자야 되는데 보면은 대개 30분 또 채 넘기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제가 다음에도 한번 이 데이터 갖고 얘기할 텐데 와치나 스마트폰 또는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 링 갤럭시 링이 나왔죠. 이런 반지, 손목시계 같은 장비를 이런 슬립 트래커라고 합니다. 수면을 측정하는 수면 모니터링 하는 거를 슬립 트래커라고 하는데 이 슬립 트래커의 정확성에 대한 건 또 다른 주제니까요. 오늘 거기하고 조금 벗어나서 여기서도 이렇게 깊은 잠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어플은 제가 다음에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한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데이터에서는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이 세 가지 단계로 분석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수면다운 검사라고 해서 즉 수면은 뇌파로 측정하는 거예요. 뇌파가 잠을 깨어있을 때 뇌파가 있고 그 비렘 수면의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렘 수면이 각각 뇌파의 특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뇌파를 기본으로 우리가 수면의 단계를 구분하게 되는데 특징적으로 이 차이가 나는 구조가 비렘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꿈잠이 각각 뇌파가 다른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뇌파로 구분하다 보니까 뇌파가 빠른 주파수로 가는데 주파수가 1단계, 2단계, 3단계 렘 수면이 다르는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와치, 링, 스마트폰으로 측정하는 거는 뇌파로 기록하는 건 아니죠. 뭘 하냐면 움직임 센서, 가속도 센서라고 해서 엑셀로메트리라고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흔들리면 진자 운동으로 우리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포토, 플래티스모그래피라고 하는 거, 하나 더 가면 EDR 센서, 일렉트로 더모그래피라고 하는 센서를 통해서 혈관의 반응도, 움직임, 그다음에 피부의 어떤 땀샘의 분비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뇌파 유사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1단계, 2단계는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얕은 잠으로 분류해버리고 3단계는 확실히 달라져요. 깊은 잠으로 분류하고 렘 수면은 또 다르니까 요거는 구분합니다. 뇌파에서는 1, 2, 3, 렘 수면 4단계로 구분하는데 이 뇌파가 아닌 이런 슬립 트래커로 측정하는 거는 그런 몇 가지 센서를 통해서 구분하다 보니까 1, 2단계를 하나로 묶고
요거를 3단계를 하나로 묶고 렘수면 3단계로 구분합니다. 실제로 이 잠의 깊이거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비렘 수면 3단계가 바로 깊은 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잠일 때는 어버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깨어났을 때 누가 옆에서 자다가 건들면 쉽게 깨어나는 경우에는 얕은 잠 자다가 또는 꿈꾸는 자다가 깬 거예요. 그런데 깨웠는데 잘 일어나지 못해요. 막 칭얼칭얼거려요.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흥얼거리거나 어떨 때는 욕도 해요. 이런 거는 평소의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바로 깊은 잠일 때 깨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어떨까요? 얕은 잠일 때는 벌떡 일어나 왜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정상적인 상황에 대처하게 되지만 얕은 잠이니까 깊은 잠일 때는 일어나도 머리가 무거워요. 띵해요. 맑지 않아요. 머리가 무겁고 집중할 수 없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서 깊은 잠일 때는 잠에서 헤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수면의 사이클은 얕은 잠, 깊은 잠, BLM 수면 1, 2, 3단계 렘 수면 90분입니다. 또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네 번째 사이클, 다섯 번째 사이클 90분이 4번에서 6번 반복되니까 우리는 6시간에서 8시간을 자게 되고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에 깊은 잠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에 나오는 BLM 수면 3단계를 바로 깊은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잠은 뭘까요? 요 나머지 잠은 다 얕은 잠입니다. 그중에 렘 수면은 ят은 잠의 가장 얕은 잠이 1단계보다 더 얕은 잠이죠. 렘 수면은 얕은 잠입니다. 그리고 1, 2단계도 얕은 잠 합쳐서 얕은 잠인데 렘 수면만 따로 또 뽑아내는 거. 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뇌파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깨어있을 때는 뇌파가 굉장히 빠른 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뇌파를 찍어보면 아주 빠른 파들이 이렇게 빠른 파들이 나와요. 1단계 들어가면 이 빠른 파가 조금 느려져요. 이렇게요. 약간 느슨해지죠. 3단계 들어가면 또 느린 파는 나오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아주 빠르게 나오는 이걸 방추형이라고 합니다. 방추파라고 하는데 슬립스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빠른 파가 한 0.5초 정도 지속되는 파들이 중간중간에 푹 나왔다가 또 없어졌다. 푹 나왔다가 없었다. 이렇게 방추파가 나옵니다. 방추파가 나오면 그리고 K복합체라고 해서 아주 크게 삐쭉하게 나오는 거가 나오면 2단계 수면입니다. 3단계 수면은 방추파나 K스핀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잘 안 나오는데 뇌파가 이렇게 크고요. 정말 느린 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파가 특징적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렘 수면 때는 각성하고 거의 비슷하게 빠른 파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각성하고 사실 얼핏 보면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면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리고 뇌파를 통해서 수면의 단계를 측정하는데 뇌파라는 거는 뇌에 있는 신경원 세포들이 흥분성이 기록되는 거거든요. 자, 느리다라는 거는 신경세포들이 일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신경원 세포, 뇌 세포가 일을 할 때는 이런 빠른 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일을 조금씩 안 해요. 그러면 좀 느려져요. 이게 한꺼번에 응집되지 않고 느려지는 거죠. 이 깊은 잠일 때는 이런 빠른 파가 전혀 없죠. 2Hz 이하로 나오니까 1초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의 파형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대뇌피질이 일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대뇌피질의 빠른 파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시상이라고 해서 우리 뇌에서 감각을 조절하는 부위인데 감각 외에도 뇌 전체 대뇌피질을 컨트롤하는 부위가 있어요. 이 시상에서 나오는 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심장 뛰듯이. 대뇌피질에서 나오는 빠른 파는 대뇌피질이 깊은 잠 동안 일을 전혀 안 하고 쉬어버리니까 그거를 조절하는 깊은 곳, 뇌의 깊은 곳에 있는 시상에서 나오는 파형만 드러나는 거죠. 즉 대뇌피질은 이때 완전히 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깊은 잠이라는 거는 바로 이 3단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유추할 수 있죠. 깊은 잠 동안에는 대뇌피질은 일을 안 하고 완전히 쉬고 있고 우리가 냉동 상태로 얼려져 있는 것처럼 완전히 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대뇌가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을 때가 우리는 깊은 잠에 접어드는 겁니다. 뇌가 완전히 쉬고 있으니 우리 몸은 어때요? 쭉 늘어지죠. 두 번째, 심장에서 나는 피의 25%, 30% 뇌를 써요. 뇌에서 써요. 포도당의 25%나 30%를 뇌가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에너지를 만들 때 에너지원으로 쓰는 건 ATP인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당도 쓰고요. 단백질도 쓰고요. 지방도 써요. 그런데 뇌에서는 오로지 포도당만 씁니다. 그런데 근육이나 간에는 포도당이나 이런 에너지원들을 저장해 놓고 끄집어 쓰지만 뇌에는 저장 창고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꺼냈어요? 간에서 우리 몸의 근육에서 뇌가 일을 하게 되면 다 끄집어 써요. 얘네들이 포도당을 분비시켜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자고 있을 때는 포도당과 이런 에너지원을 끄집어 쓸 이유가 없으니까 몸이 쉬게 돼요. 그리고 쉬게 되니까 심장도 느리겠대요. 부교감 신경이라고 긴장이 풀어지고 혈관이 확장되고 마음이 안정 취하는 신경계가 활성이 됩니다. 뇌가 흥분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돼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나와서 뇌를 흥분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잠 동안에 뇌가 멈춰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신체도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깊은 잠은 일생을 걸쳐서 이렇게 바뀌어요. 자, 1단계 수면이라고 그랬어요. 일생을 걸쳐서 별 차이 없습니다. 이게 5살, 이게 85세입니다. 35세, 55세죠. 1단계 제일 얕은 잠인 비렘 수면 1단계는 일생을 거쳐서 변화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 늘어납니다. 2단계 수면은 어떨까요? 1, 2단계가 얕은 잠인데 2단계 수면은 나이가 드나 젊으나 비슷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바로 깊은 잠, 이게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이게 깊은 잠이에요. 깊은 잠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즉 깊은 잠은 아이 때는 굉장히 많아요. 전체 수면의 50%가 깊은 잠입니다. 신생아들은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은 전체 잠의 50%가 깊은 잠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깊은 잠이 쭉쭉 줄어들어요. 쭉쭉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더 줄어요. 렘 수면은 아이 때 많지만 거의 비슷하다가 나이 들면 조금 줍니다. 이 부족한 건 뭐죠? 부족한 건 얕은 잠인 비렘 수면 1단계. 헛잠이죠. 아주 선잠이 늘어나고 이것만 조금 늘고 그다음에 깊은 잠도 줄고 렘 수면도 주니까 전체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요. 전체 양도 줄고 깊은 잠은 더 줄고 렘 수면은 조금 줄고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을 잘 못 잡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깊은 잠을 자려면 뇌세포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또한 노화 때문에 나타납니다. 바로 다른 연구에서도 이게 자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슬로우 웨이브 슬립은 아이 때 이렇게 많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든다는 걸 보고 60세가 넘어가면 10%도 채 못 잔다. 깊은 잠은 전체 수면의 약 20%에서 25%거든요. 이 깊은 잠이 왜 중요하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억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는 기억을 저장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내가 중요한 거는 암기를 하잖아요. 꼭 암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건 머릿속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할 때 2가지 일을 해요. 해마라고 하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에서 기억을 일단 저장을 해요. 그리고 대뇌 피질, 머리 겉에 있는 부위에다가 필요한 곳에 정보를 보내고 또는 대뇌 피질은 보고 듣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냄새도 맡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감각, 보고 듣고 청각, 후각, 시각에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니까 대뇌 피질도 저장이 됩니다. 시상합의 해마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 각각 대뇌 피질과 해마에 들어있는 정보가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저장이 납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되면 없어지는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게 언제 연결이 되냐면 바로 깊은 잠일 때. 우리가 잠들 때 슬립 스핀들이라고 하는 2단계 수면일 때 해마에 있는 기억이 뇌로 전달돼서 뇌의 각각 곳곳에 필요한 곳에 저장을 시켜줘요. 그리고 2단계가 지나면 깊은 잠이 들어오죠. 깊은 잠일 때 대뇌에 저장됐고 공고하게 굳어지는 기억이 다시 해마로 들어옵니다. 해마로 들어와서 이 기억을 구체화시키고요. 또 하나는 해마를 또 쥐어짜요. 그럼 해마에 남아있는 기억이 있잖아요. 내가 중요한 기억은 대뇌 피질에도 남고 해마에도 남아서 이 2단계 수면일 때 뇌로 올려주는데 조금 덜 중요한 기억 그리고 나머지 기억들이 바로 이 깊은 잠일 때 대뇌가 여기를 자극해서 해마를 자극해서 얘를 다시 밀어 올려요. 그러니까 전체 기억이 깊은 잠을 자야지 우리가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잠깐 자고 나면 중요한 것만 기억이 남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잠을 조금만 자고 나면 어제 중요했던 일들 몇 가지는 기억나는데 구체적인 게 기억이 안 나요. 우선은 낮에 깨는 중요한 정보만 탁탁 핵심 키워드만 저장하고 비람 수면 2단계 들어가면 그것들이 조금 더 저장이 돼서 그걸 좀 구체화시키는데 깊은 잠으로 들어가서 대뇌 피질이 얘를 자극시켜줘야지 얘네들이 구체적인 정보와 완벽한 기억을 뇌로 저장을 시켜서 우리는 온전한 기억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얘네들을 다 밀어버리니까 해마는 빈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낮에 자고 나서 깨어나면 거기다 또 새로운 정보를 담죠. 닮았다가 뇌로 자는 동안에 올려버리고 또 자는 동안에 다시 얘를 완전히 밀어서 청소를 시켜서 다 밀어버리고 비워주고 이런 과정이 바로 깊은 잠일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뇌를 일을 하면서 쌓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쌓입니다. 이거 찌꺼기들이 쌓여요. 그러니까 뇌를 쓰면 찌꺼기가 남는 거죠. 그게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뇌를 쓰면 쓸수록 뇌가 망가지고 고장나잖아요. 얘네들은 신경을 망가뜨리니까. 근데 혈관이 늘어납니다.
혈관에서 이게 벌어지면서 피가 빠져나가요. 그런데 혈관은 어떻게 되죠? 혈관이 늘어난다고 해서 혈관이 이 수축하고 이완한다고 해도 이완하건 수축하든 간에 혈관이 늘어나든 어쨌든 간에 왜 얘가 청소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때는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동맥에 혈류량이 약해져요. 혈압이 낮아집니다. 잘 때는 혈압이 낮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청소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뇌로 가는 혈관은 파이프가 아니라 그물망이에요. 아주 촘촘한 그물로 이렇게 묶여져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거나 얕은 잠을 잘 때는 이게 꽉 조여 있으니까 피 속에 있는 혈장에 끼어 있는 물들이 체액이 이 꽉 막혀 있는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근데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우리가 신체가 이완이 되듯이 이 혈관을 싸고 있는 이 망이 느슨해져요. 확 늘어나는 건 아니고 약간 느슨해져요. 그럼 조금의 틈이 생기죠. 이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얘들은 못 빠져나가요. 그럼 뭐가 나가죠? 혈장액이 빠져나갑니다. 피를 이렇게 하루 정도 침전시켜 놓으면 밑에 빨간 게 남고 맨 위에 맑은 물이 뜨잖아요. 그게 혈장액입니다. 동맥의 압력으로 인해서 글로 물입만 빠져나가요. 얘가 바로 이렇게 밀어내서 이 찌꺼기를 청소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뇌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언제요? 바로 깊은 잠일 때입니다. 렘 수면 때 1단계, 2단계 때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야지 뇌가 청소되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한 지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깊은 잠이 얼마나 자는지에 따라 어떤 수행 능력, 그다음에 기억력을 측정해 봤어요. 이분들이 깊은 잠을 많이 잘수록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다라는 연구들을 발표한 게 2022년도에 재작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잘수록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도 건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깊은 잠은 또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성장 호르몬, 아이들이 키가 크는데 중요하죠. 키가 작은 아이들한테 키를 키우기 위해서 호르몬을 맞추지만 사실 성장 호르몬은 성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를 성장하고 근육을 성장시켜서 키를 키우는 효과뿐만 아니라 조직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체 세포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세포와 모든 세포들을 재생시키고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개운한 게 이 성장 호르몬 나와서입니다. 그 외에도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켜서 근육과 세포 성장을 촉진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켜서 살이 빠지게 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깊은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을 없애버려서 살을 빠지게 합니다. 또 혈당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좋게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한테는 키를 크게 하고 성인한테는 우리 신체를 회복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키고 살을 빠지게 하게 하는 이런 성장 호르몬이 바로 이 깊은 잠일 때 분비가 되는 거죠. 잠의 전반기에 깊은 잠 동안에 충분히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아까 뇌가 청소되는 기능이 림파틱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의 신체 세포를 회복시키는 게 바로 성장 호르몬이고 노인도 나오고 젊은 사람도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인데 얘가 바로 깊은 잠 때 나옵니다. 식욕도 조절하는 렙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욕을 우리가 포만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얘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배불러 조금만 먹어도 배 안 고파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잠을 5시간밖에 못 자고 이런 사람들은 렙틴의 수치가 줄어들고 잠을 많이 자면 렙틴의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을 빼고 싶다면 음식도 조절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지만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고 깊은 잠을 잘 자서 렙틴의 양을 높여줘야지 요요 현상도 없고 먹고 싶은 것들 절제할 수 있는 효과가 납니다. 면역세포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연면역, 적응면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항체들이 형성되는데 바로 깊은 잠일 때 가장 많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건강한 면역세포를 가지고 일어나려면 깊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얘네들이 잘 분비가 돼야지 우리 몸에 있는 염증 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대항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깊은 잠을 못 잤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는 겁니다. 개운하지 않다, 나른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기억을 해도 자꾸 기억이 잘 안 돼, 업무의 능률이 떨어져. 또 오늘 렙틴 얘기 들었으니까 깊은 잠을 자면 렙틴이 안 나오니 바로 배고픔을 계속 느껴요. 가짜 배고픔. 과자를 먹었는데 조금씩 또 먹고 싶어요. 뭐가 과자를 갖다 놓으면 계속 먹게 돼요. 이게 바로 깊은 잠을 못 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 몇 가지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 깊은 잠을 얼마나 자야 될까요? 깊은 잠은 우리가 N3 수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전체 수면의 25%. 이거는 20대 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꿈꾸는 잠이 25%, 가장 얕은 잠인 N1 슬립은 5%, 나머지 N2 슬립은 45%에서 50%입니다. 전체 성인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은 조금씩 줄어들어요. 한 노인이 되시면 한 10%로 줄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성인 청년들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한 20에서 25% 해야 되니까 7, 8시간을 잔다면 한 90분 정도.
노인이라면 1시간 정도를 깊은 잠으로 자야지 깊은 잠을 잘 잤다고 얘기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기능들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스마트워치, 스마트리, 핸드폰에서 자는 깊은 잠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지 마십시오. 50%도 안 맞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도 뇌파로 측정해서 뇌파가 느린 파가 나오는 거를 깊은 잠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걸로 측정하는 것들은 거의 맞지가 않아요. 특히 잠을 잘 못 자거나 수면 무호흡증 있거나 중간에 자주 깨는 분들은 더 많이 더 틀립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을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움직임 센서, 심박 변이도, 심장이 혈관의 반응도를 측정하니까 중간에 자주 깨는 사람들은 이게 잘 틀려요.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없이 개운하다는 거가 자고 났더니 개운해. 그 정도면 그게 깊은 잠 잤다고 느끼시는 게 더 맞지 기계는 참조만 하시고 몇 시간 잤는지 정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낮잠이 될 수 있어요. 낮잠을 자면 어떻게 되죠? 낮잠은 20분 정도 자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20분을 더 자게 되면 아까 B렘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깊은 잠인데 20분이 넘어가면 바로 3단계 수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되면 깨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깊은 잠을 들어가면 몸에 쌓이는 피로도가 확 낮아져요. 이 피로도가 높을 때 우리가 잘 깨지 않고 깊이 자거든요. 그래서 낮에 운동해야 되는데 낮잠을 과도하게 잔다면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인 알코올 잘 아시죠? 여러 번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카페인은 뇌를 각성을 일으키는 물질이죠. 얘가 먹고 나서 30분 지나야지 뇌를 작동되고 1시간이 지나면 최고 농도를 유지하고 6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절반 정도 남습니다. 24시간이 지나야지 완전히 없어져요. 얘가 몸속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깊은 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은 깊은 잠의 양을 확 줄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잠들기 어려워서 술을 드실 줄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깊은 잠을 들지는 않는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 햇빛을 쬐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햇빛의 조도양이 약할 때 더욱더 햇빛을 많이 쬐야 돼요. 햇빛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킵니다. 낮에는 우리의 신체 능력이 좋아져야 되고 감정도 업돼야 되니까 햇빛을 쬐서 우리의 신체 능력을 최대한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밤이 되면 생체 시계는 꺼져야 돼요. 그리고 피로도에 의해서 우리는 깊은 잠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빛이 낮에 좋은 빛은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LED 조명을 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쬐게 되면 생체 리듬이 꺼지지 않고 자는 시간도 꺼지지 않고 자꾸 켜져요. 생체 리듬이 켜져 있으면 깊은 잠이 줍니다. 따라서 잠들기 1-2시간 전부터는 하얀색 조명은 끄시고 노란색 조명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못 잔다고 수면제를 많이 드시죠? 수면제 드시면 깊은 잠이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수면제는 항불안제는 깊은 잠을 줄여줍니다. 항우울제는 깊은 잠의 양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꿈꾸는 잠을 줄여줘요. 자, 그래서 수면제, 틸록스를 비롯해서 아티반, 노라반, 리보트릴, 데파스, 자낙스 같은 약물들은 깊은 잠의 양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시게 되면 잠을 깨진 않고 잘 수는 있으나 깊은 잠은 적은 채로 잔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성 통증, 천식, 심장병이 있으면 중간에 자꾸 깨요. 이 통증과 기침과 심장의 자극 때문에요. 그러면 중간에 깨니까 깊은 잠을 들어갈 수가 없죠. 자꾸 깨면 다시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면 부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적게 자고 나면 잠을 너무너무 졸립죠. 그럼 깊은 잠이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깊은 잠이 내리 쭉 한꺼번에 다 채워지고 다음 2단계, 1단계 순서대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이 이게 6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지 얕은 잠, 깊은 잠 충분히 돌아가는데 잠을 줄여주면 이게 한 번에 다 채워지는 게 아니고 첫 사이클에 가장 많이 채워지고 또 얕은 잠, 깊은 잠 자고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전체 수면이 줄면은 깊은 잠이 또 상대적으로 줄긴 합니다. 물론 자는 시간 동안에 깊은 잠의 퍼센트는 높아질 수 있으나 절대값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불면증이나 잠을 못 자는 사람 당연히 깊은 잠 적죠. 중간에 자주 깨니까요. 일주일 리듬장애, 불규칙하게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잠이 일정하게 자야지 생체 리듬이 건강해서 깊은 잠을 자는데 못 잡니다.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중간에 깨게 됩니다. 불안, 스트레스가 많으면 깊은 잠이 줄고요. 꿈꾸는 잠이 늘어납니다. 꿈꾸는 잠은 얕은 잠이라고 했어요. 스트레스 많고 걱정했으면 자고 나면 꿈만 꾼 것 같잖아요. 잔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더 나가서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있게 되면 더욱더 깊은 잠이 줄게 됩니다. 나이가 드셔도 깊은 잠은 준다고 하죠. 치매가 있으면 뇌가 더 많이 망가진 노화보다 더 심각하게 망가진 거기 때문에 깊은 잠이 줍니다. 치매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나이가 든다 그러면 방치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노력하시면 나이가 드셔도 깊은 잠이 젊은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할 정도로 깊은 잠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의 정답이죠. 우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곤하고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닙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는 몸의 피로도를 계속 높여놔야 돼요. 잘 때까지. 중간에 자버리면 얘가 확 꺾여요. 얘가 아침에 자고 나서 계속 피로도를 높이십시오. 이러기 위해서 운동하시고요. 낮에 활발하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기에 일주기 리듬,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이 유지됩니다. 일주기 리듬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처음에는 얕았다 높아졌다가 정오가 지나면서 뚝뚝 떨어지다가 내가 필요한 거, 이 떨어지는 요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깊은 잠이 많이 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 피곤한 게 낮으면 요 차이가 낮잖아요. 생체 리듬이 떨어지게 되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요것 때문에 깊은 잠을 조금 자는 거예요. 아무리 낮잠을 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새벽 2시, 3시 되면 잘 수 있는 거는 얘가 낮아서 요 차이가 벌어질 때 우리는 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체 리듬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고 자는 시간을 고정해 놔야지 생체 리듬이 꺼지는 시간에 맞춰서 고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됩니다. 생체 리듬은 하루에 1시간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정시에 기상해야 됩니다. 낮에 운동하시고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면 깊은 잠 줄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많으면 재밌는 취미생활과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오후와 저녁 시간에 카페인 줄이십시오. 특히 오후 2시 이후에 자기 10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커피 2시 이전엔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잔에 2잔 이내로요. 알코올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서파수면 깊은 잠이 줄어든대요. 포화 지방이라고 뭐죠? 기름진 음식입니다. 잘 안 되는 음식. 따라서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 고기나 고기 같은 붉은 고기들은 좀 가급적 적게 드시고 대신 뭘 드셔요? 식이섬유.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것도 저녁 식사가 많으면 탄수화물은 들어가면 뇌에서 막 쓰기 때문에 뇌가 에너지를 쓰게 되면 뇌가 일을 해요. 그러면 또 잠 못 자요. 그래서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단 거 피하시고 너무 기름진 거 피하시고 단백질과 섬유질 위주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침실 환경을 좋게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용해야 되죠. 온도는 낮아야 되죠. 습도는 50% 내외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소음부터 차단하시고요. 잠자기 2시간 전부터 LED 조명 차단하십시오. 컴퓨터, TV,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LED 조명은 생체 리듬을 떨어져야 되는데 높아지는 이 갭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깊은 잠 못 잡니다. 대신에 뭐예요? 껌껌하게 있을 수는 없죠. 노란색 조명, 전구색 LED를 켜놓으십시오. 2시간 전부터요. 여러분들 거실, 여러분들 침실에 켜놓으시게 되면 그 정도 불빛은 호텔에 가면 있는 불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생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녁에 자기 1시간 전부터는 몸을 이완하고 뇌의 흥분성을 억제할 수 있는 심호흡, 요가 동작, 명상과 같은 취침 루틴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릴 때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아침에 기상해서 햇빛 쬐십시오. 생체 리듬 높게 만드십시오. 오전 오후에 햇빛 쬐는 거 좋습니다. 낮에도 밝게 계십시오. 생체 리듬을 높게 만들어야지 잘 때 뚝 떨어집니다. 저녁에 노인들은 초저녁에 졸리기 때문에 초저녁에는 7시에서 8시 자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흰색 불빛을 켜놓으세요. 그래야지 생체 리듬이 일찍 꺼지는 걸 막아낼 수 있어요. 초저녁에 졸립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1-2시간 전부터는 노란색 조명 켜놓고 스마트폰, TV 사용하지 마시고 잠자기 30분에서 60분 전에는 취침 루틴, 꿀잠 루틴이라고 하는 명상, 스트레칭, 요가 동작, 마음 챙김, 점진적 근육이완법, 복식호흡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35분 정도 걸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깊은 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인, 그것들을 잘 극복해서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는 요인들을 말씀드렸습니다.